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 여름 역대급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당초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7월 사이에 또 9월부터 10월경에도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풍수의 안전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침수를 예측하면서 맞춤형 방제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해 약자가 바로 대피할 수 있게 촘촘한 수해 안전망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또 큰 비가 좀 오면 잠기는 강남역이나 대치역, 이수역 사거리 세 곳에서는 침수 취약도로 사전 통제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협업해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그런 일들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몇 차례 도심 한복판이 잠기는 폭우 피해를 겪으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제기돼 왔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곧 재난을 예방하는 일이겠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서 올 여름엔 큰 피해 없이 잘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재생에너지에 관해 잘못 보도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각각 달라야 할 전기차 판매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요. 재미와 불편이 공존하는 하이퍼 리얼리즘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앞서 올여름 역대급 이게 발생해서 폭우를 동반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적도 근처의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일보가 지난 9일 친환경이 낳은 반환경, 흉물로 변한 미국의 친환경 발전시설 이런 기사를 발행했는데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8일자 보도를 인용한 국제 보도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아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친환경 발전시설이 있는데 이게 흉물이다. 이 얘기인데 예. 친환경 발전시설이라고 하면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네. 햇빛, 바람, 밀물, 썰물, 조력 발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열, 이런 자연에 존재하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네.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반환경을 주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잠깐 옮겨보면요. 바람에 따라 돌아가는 프로펠러는 엄청난 소음 공해를 유발했고 태양열 패널이 내뿜는
태양열 패널이 차지한 감당한 땅은 다시 하겠습니다. 태양열 패널이 차지한 땅은 감당할 수 없는 열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가 됐다. 네. 프로펠러와 패널들을 연결하는 전기 케이블과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는 발전 시설만큼이나 엄청난 면적의 땅을 차지했고 소음과 고전압 공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했다는데 원문 확인해 봤겠죠? 예, 이상에서 네. 찾아봤는데요. 네. 원문은 월스트리트저널 8일자 우리의 시체 위에 3조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추진에 대한 반발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청정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면적을 넓히고 있는 풍력 태양광 발전에 대한 캔자스주 지역의 반응을 다룬 기사입니다.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규제와 반대 때문에 청정 에너지 보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국민일보 보도에 나온 앞서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환경 파괴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인용한 보도잖아요. 네. 인용 보도에는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서 언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환경 파괴 가능한지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태양열 패널이 차지한 땅은 감당할 수 없는 열기 때문에 오지가 됐다. 이런 내용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태양광과 태양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태양 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인데요.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로 인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이고요. 이 방식은 거의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주변 10m에서 측정되는 온도 변화는 가장 일조량이 많은 시간에도 0.1도 올라가는 데 그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오지가 되지는 않겠죠. 네. 오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곳도 전부 모두 다 오지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데요? 태양광 발전은 그러면은 네. 온도 상승과 사실 무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열 발전은 어떻습니까? 예, 태양열 발전은 집광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요. 발전소 가운데 햇빛을 받는 탑을 짓고요. 수많은 거울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모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 태양광을 모아서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빛을 모으는 거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요. 일사량이 많은 곳이 최적의 입지라서 주로 사막지대에 설치를 합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는 아이오와 미주리, 캔자스,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이런 미국 중부 지역을 언급하는데요. 이 미국 중부 지역은 집광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예, 미국 에너지부 소속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집광형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10곳인데요. 네바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플로리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가 아니고 남부 지역이죠.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곳이 아닙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가 됐다. 이런 말이 애초에 성립을 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반발한다. 이런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 시설을 짓는다는 건데 다음은 그러면 풍력 발전, 소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 소음 때문에 풍력 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가축이 집단 폐사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새들이 풍력 발전기 날개에 부딪혀 죽는 사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해외 환경 보호 운동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박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새와 박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기 소음 때문에 가축이 집단 폐사했다.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해외 유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풍력 발전 소음이 사람에게 성가심 또는 짜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수면장애, 불면증 또는 정신건강 영향과 같은 건강 영향에 대한 증거는
일관성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민들이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 성가시게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이 풍력 발전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서 고민을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공공보건부 및 환경보호부 연구에 따르면 풍력 발전기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인 가청 소음은 40데시벨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낮에는 5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45데시벨 이하입니다. 그냥 문제될 수준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가축 집단 폐사는 보고된 사례가 없고 이 가청 소음은 기준치 이내라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전자파 이야기 해볼게요. 전자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 김영 풍력발전소가 있는데요. 네. 실제 풍력 발전 설비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김영 풍력발전은 발전 설비 전자파 논란에 맞서서 발전단지의 중앙과 발전소 앞 발전 단지로부터 0.5km, 1.1k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전자파를 측정을 했는데요. 측정 전자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 이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발전기 바로 앞에서 측정한 결과는 0.025mHz로 권고 기준의 약 3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TV, 전자레인지 이런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적은 양이 나왔다고 하고요.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전자파는 WHO 권고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 환경조사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가장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인버터 실내 변압기의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인체 노출 기준보다 한 5분의 1 이런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문제가 없다. 네. 예, 그러면은 국민일보 기사엔 월스트리트 저널이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고 했는데 이건 네. 사실인가요? 국민일보 보도는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환경 발전 시설은 미국 전체 발전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엄청난 면적과 비효율, 비생산성으로 대표되는 태양력, 풍력 발전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처럼 탄소 배출 제로 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했다. 네. 이렇게 인용 보도를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단어도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발전 단가가 더 낮아졌습니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더 발전 단가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전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재생에너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조사들이 수출한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죠. 그렇게 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IRA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각 지역에 따라 처한 우리의 현실과 고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못 팔고 있다고요?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숫자를 봤더니 270만 대가 판매가 됐어요. 누가 1등했냐? 네. 중국의 BYD라는 회사가 56만 대 팔아가지고 1등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42만 대 팔아서 2등했고요. 네. 3등이라도 우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3등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고 4등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고 5위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 탑5 안에 현대기아가 없네. 이거 IRA 여파 아닌가? 아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야, 근데 그 와중에 중국은 1등, 3등, 5등을 한 그렇죠.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거 우리 운신의 폭이 진짜 확 좁아지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를 할 텐데 전기차도 반도체도 그렇고 자꾸 불리한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패권 경쟁인데 미국이 연간 자동차 판매되는 규모가 1,700만 대입니다. 중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천만? 2,700만 대 정도 됩니다. 오,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180만 대 정도 돼요.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생산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347만 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80만 대를 국내에 다 팔아도 나머지는 어딘가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큰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양대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아예 배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두 나라의 동시에 손해를 보지 않고 틈새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막 뭐 보조금에서 배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좀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데 네. 미국 전기차도 중국산 소재 없으면 당장 못 만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직접 조달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조달을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니까 네. 중국 기업도 사실은 미국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1,700만 대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1등, 3등을 할 정도로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도 사실은 미국 가서 장사하고 싶어요. 네. 근데 직접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의 그 하원 국회의원들이 오지 마.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우회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한국이네. 미국하고 동맹이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오려고 사부작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이게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오히려 한국에 또 다른 길로 이익을 만들어 주는구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그 부품이나 이런 거 의존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 소재의 상당수의 소재는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드는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좀 좋은 배터리의 소재로 많이 쓰는데 그 수산화 리튬의 거의 60%는 중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의 공급망을 의존하고 미국은 우리의 배터리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좋은데. 네. 한국과 합작해서 배터리 소재 공장을 만들면 그 소재를 국내에서 바로 조달을 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이제 중국에 한 60%를 의존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훨씬 이득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줄여가는 작업은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찾아가는 곳이 광산을 찾아가죠. 그 소재도 결국은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좋은 소재가 어디 있냐. 그래서 계속 호주, 인도네시아, 뭐 칠레 돌아다니면서 광산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맞아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제 중국하고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우리나라 배터리와 중국의 배터리, 우리나라 전기차와 중국의 전기차가 직접적으로 맞붙는 시장이에요. 지금 중국도 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유럽 소비자들이 중국 전기차를 은근히 많이 삽니다. 네네. 우리도 유럽에 전기차 많이 팔아요. 근데 그쪽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경쟁이 거기서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 배터리 기업의 고 임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에 우리가 짓는 배터리 공장은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 그러니까 마트로 따지면 식자재 마트 정도? 네. 동네에 좀 식자재 마트 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중국은 자본과 규모가 있으니까 할인점 짓더라. 100기가와트시. 그러면 이제 많이 만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떨어지는 거 가지고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 가서 벤츠나 BMW 가서 야, 이렇게 싸게 줄 테니까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이거잖아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냐. 네. 가격은 얼마지? 근데 여기서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냐 보다는 가격이 얼마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비싸게 팔고 중국은 싸게 팔면 제조사 입장에선 우리 OMC가 네. 가격만 보고 지금 저한테 오는데 전개 제일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의 배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확실히.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네네. 그 중국 실제 중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딱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꾸죠. 예. 리플레이스 방식이에요. 근데 바꾸는 게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얼마 안 걸리던데요? 10분도 안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2분 30초 걸려요. 근데 이거 경쟁이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아니, 그거는 네. 사실은 그 완성차 제조사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소비자를 위한 일종의 보면 정부의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조치. 네.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떼기 싫어합니다. 배터리 떼가지고 제가 자동차 회사인데 OMC한테 배터리를 떼가지고 자 배터리는 알아서 사시고요. 차체만 사세요. 그러면 저는 이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붙여서 판매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용자 관점에서는 네. 아니 분리해서 팔면 내가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완전 그렇죠. 초기 구입 비용이 줄어드니까 중국은 그걸 정부가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조금 같은 게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구입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느냐. 그러면 자동차와 배터리를 분리하자. 우리 로봇 장난감에 건전지 수시로 뺐다 그렇죠.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케이블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으면 충전하고 근데 그게 없네. 근데 보니까 큰 배터리 교체소가 있네. 가서 바꾸고. 심지어 올해 자기가 그 배터리도 선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멀리 갈 때는 배터리 고용량을 선택하고. 그렇죠. 야, 진짜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려면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모든 자동차 회사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주도권이 배터리 회사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하. 그게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도 방법을 해놨어요. 뭐냐면 비용 부담이라기 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단순하게 탈착의 문제를 떠나서 네네. 소유의 문제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부착은 돼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가져가도록. 네?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 보시면 네네. 소유자 OMC, 네. 또 주민등록번호 밑에 검사 년월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배터리 소유자 권용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럼 OMC가 타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매월 렌탈이나 리스로 냅니다. 대신 초기에 거액의 배터리 구입 부담은 확 줄어들고.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걱정할 그거 필요 없고. 해놨어요. 제도상으로는. 해놨군요. 네. 다행입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완성차 브랜드도 중요하겠지만 배터리도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좀 특히 심한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은 배터리 뭐 썼어 이 차는 이걸 많이 봐요. 근데 유럽 소비자들은 배터리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 그 차이는 우리가 이제 워낙 2차 전지에 주식 바람이 불어서 모든 방송사가
뭐 2차 전지 대장주 이러면서 워낙 요즘 2차 전지 조심하셔야 주식을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의 배터리가 쓰여야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세상에. 네. 그래서 전에 모 수입차 회사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 모든 기자들이 그 차는 배터리 못 썼어요? 아니 우리 전기차를 물어보세요. 네. 배터리 물어보지 마시고 네. 이제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제 이런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각 지역에 맞게 브랜드나 차종에 맞게 전략을 짜서 실력으로 승부를 보면 되는 건가 본데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이제 비싼 배터리 잘하고 있거든요. 값싼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도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값싼 배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산업부가 최근에 돈을 좀 만들어서 값싼 배터리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값싼 배터리 개발합시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런데 중국 제품하고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별화의 포인트를 배터리가 추우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완전 떨어지죠. 네, 얼어요. 네네. 그래서 겨울에 잘 작동될 수 있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값싼 배터리인데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게. 요게 이제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죠. 그거는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럼 네. 대단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회진법과 고치법을 행하면 생명력과 소화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부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진법을 함께 해보실까요?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윗니, 아랫니, 입천장, 입안 구석구석으로 여러 번 돌려보세요. 모관이 뻐근해질 때까지 혀를 크게 움직이면서 이와 잇몸을 세심하게 닦고 난 후 생침이 고이면 3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삼킵니다. 침이 떨거나 쓰거나 혹은 텁텁하게 느껴질 때는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도록 관리해보세요. 자, 이제 고치법을 함께 해보실까요? 입을 다물고 어금니를 위아래로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립니다. 가능하시면 10번 이상 36번 정도 두드립니다. 침이 고이면 다시 3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삼키면서 침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이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좀 꾸며진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소비자의 공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케팅을 할 때도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걸 추구하는 게 트렌드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는 미술에서 쓰이던 용어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인물의 초상화처럼 진짜같이 더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혹은 예술가의 경향을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최근 2, 3년간에는 이제 북해의 열풍과 더불어서 코미디 장르의 한 축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화려한 온라인의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았었다면 네. 엔데믹이 되면서 온라인 가상 공간에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됐고 오히려 더 현실적인 디테일을 보여주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 트렌드의 발전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20대 사회초년생 인턴 기자 캐릭터를 보면서 나의 신입 시절을 떠올리고 누가 떠오르네요. 네, 그렇게 추억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현실에서 볼 법한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다가 또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이나 광고에 차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그런 극사실주의 마케팅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현실과 똑같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네, 일단 너튜브 채널에서 남매나 형제의 일상 또 장기 연애 중인 커플의 데이트 콘텐츠로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아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떠오르는 본 적이 있죠. 네, 이게 바로 누구나 겪었을 만한 상황이나 감정을 보여주면서 그 현실과 너무 똑같다, 공감이 간다라는 걸 느끼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 주류 회사가 이 채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무알콜 광고 맥주를 했어요. 네. 이 광고 영상은 갑작스럽게 야근을 하게 된 신입사원이 맥주를 마시다가 선배 대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술 마셨다는 핑계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불만을 막 얘기하는 신입사원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그 전화를 받는 대리님의 모습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를 빌어서 선배들에게 이제 뭔가 취중 진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뭐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은 영상 마지막에 가면 이 사원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냉장고에 있는 무알콜 맥주를 마신 거다. 라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광고에서는 사실 무알콜 맥주가 이제 맛이 없다, 일반 맥주와는 다르다라는 소비자들의 선입견을 깨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취중 진담이라고 하는 누구나 좀 있었을 만한 그런 컨텐츠로 조회수를 400만 회나 넘겼거든요. 근데 이 같은 브랜드의 다른 광고 조회수를 보면 평균 조회수가 20에서 30만 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박이 났네요. 네, 그래서 400만 회면. 네, 거의 한 10배 이상이죠. 그래서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제대로 된 시너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진짜 내 얘기 같고 또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서 공감이 너무 잘 돼요. 네, 그러신 맞아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편안하고 재밌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뭐 TV에서 리얼리티 연애 프로라고 하면 사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너무 스펙이 좋고 선남선녀인 분들이 나와서 이질감을 주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또 소비자들이 포장돼 있는 정보는 이제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사실주의 컨텐츠나 마케팅에 좀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얼리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왜 부캐에 열광하나 그러네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제 화려하고 또 특정한 이미지에 갇힌 연예인보다는 차라리 본체와는 완전하게 분리된 특정한 그 직업군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나이를 가지고 진짜처럼 연기하는 캐릭터에 더 공감이 가고 또 그들에게는 더 기꺼이 내가 같이 놀아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일본에서 건너온 남성을 부캐로 가지고 있는 개그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분을 일본인으로 그냥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본체와 부캐를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신규 소비자를 또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게 더 쉽다라는 판단을 기업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지점들이 많네요. 그 일상에서의 갈등과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사건을 보여주는 광고로 이미지를 바꾼 브랜드가 있어요? 네, 제가 광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컨을 켤지 말지 요즘 같은 날씨에 다투는 부부, 외출할 때 옷을 고르고 있는 부인에게 얼른 나가자고 하는 남편, 이렇게 사소한 걸로 싸우는 그 신혼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다. 가족을 만나는 건 분명히 만나는 거다라는 카피로 마무리되는 광고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공익 광고인 줄 알았거든요. 아파트 브랜드의 광고입니다. 와, 소름인데요? 네.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광고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지하철역 도보 5분, 주변의 학군, 대형마트 이걸 강조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 광고인데 그런 광고가 아니라 입주하는 우리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인상이 깊었고 사실 아주 뭐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었음에도 소비자들 입에 회자되는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에다가 따뜻함을 좀 더해서 신선하다라는 반응까지 이끌어냈더라고요. 네, 이게 확실히 그 지금 말씀하신 광고 봤을 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이게 광고인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광고인가 아닌가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네. 예,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만을 전하는 광고보다 좀 공감할 수 있는 광고가 더 와닿는다는 사례인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러면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례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있죠. 예, 역시 예. 하이퍼 리얼리즘이 발전하고 또 많이 쓰이게 된 분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상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가상인간이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호기심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아요. 네. 예를 들자면 새로 나온 아이돌 멤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약간 무서웠다든지, 혹은 음식 광고에 가상인간을 모델로 출연시킨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너무 사람 같았는데 그가 진짜 맛을 느낄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잘 모르겠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명인들의 사실 그 이미지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술의 발달로 만들어낸 이 진짜 사람 같은 캐릭터가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이 진짜 같은 모습이 오히려 좀 거부감을 느끼고 인기가 좀 더 하락세에 접어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캐와 실제 브랜드들과의 협업 사례 알아보죠. 실제 제품 판매까지 해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또 한 너튜브 채널에서 네. 시가총액 500조나 된다고 하는 김 브랜드의 뭐 전략본부장, 뭐 네. 재벌 3세를 연기하는 사실 또 부캐입니다. 역시나. 네. 당연히 가상의 브랜드인데요. 네. 뭐 여느 기업의 경영진과 같이 신년 인사를 하고 영어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혹시 그분 안경 끼셨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세계에 빠져 삽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너무 진짜 실존 인물처럼 발표 능력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피치 가이드 영상으로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후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건 좀, 네, 역시 이 세계에 같이 빠져 사시는 소비자들이 남긴 네, 이야기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인기를 얻은 후에 실제 김 브랜드하고 이 채널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콘텐츠 속 브랜드의 잘될것 김을 같았어요. 네. 판매를 했는데 네. 네, 출시 3시간 만에 물량이 완판됐다고 이야. 합니다. 이 협업한 김 브랜드 당연히 이득을 많이 봤고요.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기반으로 활용한 굿즈가 아니라 원래 있던 김 브랜드의 세계관을 접목시켜가지고 업계에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그분들이 세계관 설정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하이퍼리얼리즘이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생소하고 덜 알려진 제품. 네. 네, 그 활용할 때 잘 쓸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극사실주의 콘텐츠를 통해서는 이제 없던 제품이나 모르는 브랜드를 알리게 되는데 네. 이렇게 관련된 새로운 커머스 시장이 생기기도 했고요.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반반 크림이라고 하는 2가지 제형의 크림을 반으로 구분한 용기에 담아서 출시한 신제품이 있거든요. 사실 뷰티 제품의 광고라면 역시 체험단을 통한 후기, 또 유통 채널을 통한 행사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극사실주의 마케팅을 통해서 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와.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 장점 반, 단점 반이 있다. 모든 안 좋은 일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쵸.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광고에서 한 개그우먼이 본인의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사회적 이슈를 공감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네. 나중에는 화장품 광고였다는 사실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면서 진정성 반, 광고 반이라는 멘트로 이야. 계속해서 웃음을 줍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나 출연자 모두 소재나 방식의 선택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반반 화장품이라는 이 생소한 명칭까지 바로 콘텐츠를 통해서 각인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그 하이퍼리얼리즘 마케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편안함이나 공감, 이로부터 나오는 재미를 통해서 사랑받는 콘텐츠들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재벌 3세 캐릭터를 통해서 실제 김까지 출시한 콘텐츠는 회사원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착안해서 직무 인성검사하는 브랜드하고 또 협업을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네, 이렇게 현실에서의 불편함까지 해소할 제품하고 협업하는 마케팅, 또 이제는 마케팅 할 때 다양한 부캐들과의 협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오늘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773님 정답 엘니뇨.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171님 정답 엘니뇨. 올해는 잘 준비 대응해서 안전한 여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만에서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는데 광양만에서 네,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올해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예. 여름이 우리한테 좋은 계절인데 좀 이렇게 안전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예,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여름이었으면 좋겠고요. 7357님 정답 엘니뇨 수년째 매일 아침 듣고 있어요. 와. 네, 씨앗 시간 들을 때마다 저도 뭘 심고 싶어져요. 네,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수년째 듣고 있는데 안 심으셨다면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네, 2190님 남편 출장 가서 SRT 수서역에 데려다 주는 길에 듣고 있어요. 정답은 엘니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남편 출장 가서 기분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저희는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세요.